자, 이제 19세기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9세기, 1800년대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19세기의 역사, 1800년에서 1899년인데, 우리가 18세기 때까지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역사만으로도 거의 한 90% 이상이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 1900년, 1800년대라고 하는 19세기에 가면은 이제 우리 조선의 역사도 세계사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옆에 청나라, 중국인 청나라와 일본, 거기에 서양 세력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거든요. 이 서양 세력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역학관계로 보셔야 돼요. 이제 좀 많이 복잡해지죠. 원래는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하는 거는 근대가 1894년 갑오개혁부터를 우리가 근대라고는 해요. 근데 이 교과과정 편성상 흥선대원군, 이 1863년에 즉위한 고종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근대로 보기 시작을 해서 그 뒤까지 오늘날까지 근현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 조선의 역사를 먼저 한번 봐야 돼요. 양옆에 청나라나 일본과 서양을 보기 앞서가지고 우리 조선을 보시면 당시에 1800년에서 1863년 이때가 바로 19세기 세도정치기였었죠. 요때가 자, 그래서 순조 때 안동김씨, 우리 김조순이 있었죠. 김조순. 그리고 이거 세도정치기에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헌종 때는 풍양조씨의 조만영, 그쵸? 그리고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씨의 김문근, 그렇게 3대에 걸쳐서 세도정치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가 삼정, 전정, 군정, 환국 세 개가 물러나는데 그 중에 제일 극심했던 게 환국이었었죠. 그리고 조선팔도 어디라고 할 것 없이 탐관오리의 횡포와 수탈이 극심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 전염병에 거듭된 해마다 거듭된 흉년, 풍년이 언제쯤 들어봤나 기억도 안 날 정도죠. 그리고 이 이양선이라고 하는 서양배가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양선이 출몰을 해서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했던 최초의 이양선, 1832년 순조 때 바로 영국배인 로드 암허스트호라고 그랬었죠. 그 뒤로도 이양선이 계속 나와서 우리한테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Open the door. 그거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천주교라고 하는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왔다 해서 서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의 교세가 날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학이 창시가 되죠. 그래서 서학에 대항한다 하여 동학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의 역사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이 고조가 되고 있었어요.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양옆에 청나라와 일본을 이제 가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나라를 가보시면 1840년에서 1842년까지 제1차 아편전쟁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 그래서 제1차 아편전쟁 요거를 보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영국과 청나라의 관계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청나라는 19세기 초부터 이미 영국과 무역을 하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귀족들을 보시면은 그 치즈버터 느끼 달짝한 걸 먹으면서 다 먹고 나서 나중에 밑에 받침대를 받치고 찻잔을 이렇게 홀짝홀짝 그 마시는 거 커피가 아니죠? 차예요. 근데 그 차들이 거의 메이드인 청나라에서 들어온 차예요. 요거는. 자, 근데 이 차와 함께 영국의 귀족들은 청나라로부터 수입해 들어온 도자기를 갖고 있는 게 하나의 사회적 지위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영국의 상류 귀족들을 중심으로 차와 도자기의 수요가 정신없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양의 은이 청나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국은 18세기 말에서 특히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프랑스와 식민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국을 갖다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영토 면적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국토 면적은 우리 한반도에다가 충청남도 얹어놓은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영국은 16세기 무렵부터 발빠르게 전 세계에 진출해서 세계 도처에다가 식민지를 깔아놔서 자기 본토 면적의 무려 130배가 넘는 면적의 그 식민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보다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민지는 해가 뜨는데 어떤 식민지는 해가 지고 있다 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에 못지않은 랭킹 2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 나라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도처 뭐 북아메리카에서도 싸우고 아시아에서도 싸우고 아프리카에서도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 한일 관계만큼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입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요것 때문에. 자, 근데 영국은 프랑스와의 식민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정 압박을 받고 그건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은이 청나라로 쏟아져 들어가니까 영국에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강대국이 미국이죠. 이거는 제1차 세계대전 1918년에 끝나죠. 1919년부터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돼요. 이제 불과 102년 된 거죠. 산수를 못 해가지고. 미국 중심의 국제정세는 102년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까지 세계 최대 강대국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근데 세계 최대 강대국인 영국이라는 나라가 은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머리를 굴립니다. 이 청나라의 남서쪽에 바로 카레의 나라 인도가 있죠. 인도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일찌감치 영국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여러분들 뭐를 하냐? 이 넓은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요. 이게. 그래서 아편도 식물에서 추출한 맹독성 마약입니다. 근데 이 아편 진짜 커피 티스푼 끝에 요만큼만 톡 털어넣어도 그게 사람이 중독이 되는 맹독성 그 마약인데 아편을 청나라에다가 밀수출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그러면은 청나라 사람들의 상당수 많은 청나라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어서 아편 환자가 됐겠죠. 근데 이때 청나라 인구가 6억이 조금 안 됐어요. 한 5억 8천? 그 정도인데 청나라 전체 인구의 2억 3천만 명, 약 40% 가까이가 아편 환자일 정도였어요.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편을 더 많이 들어오려고 굉장히 많은 은이 인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그런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나라가 이때도 인도였어요. 인도도 벌써 이미 인구가 2억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인도도 근대화가 되다 보니까 옷감, 면직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본고장이 바로 여러분들 영국이에요. 1780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하거든요. 걔네가 산업혁명을 하면서 증기기관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실을 뽑아내는 방직기, 방적기 걔네를 돌리려고 증기기관을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국 신사 양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직물. 이 영국이 그 방직기, 방적기를 무차별적으로 밥을 세워서 최대한 가용해서 돌려가지고 이 면직물을 인도에다가 정신없이 뿌려댑니다. 그리고는 은을 수거해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를 우리가 삼각무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영국이 차와 도자기를 수입하느라 청나라에다 은을 지불한들 인도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머리 엄청 잘 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이 홍콩 바로 북쪽에 감싸고 있는 곳이 바로 광둥성입니다. 광둥성. 우리 그 광둥성의 성주로 임칙서 아저씨가 부임되어 내려와요. 근데 이 사람이 오다 보니까 아편의 폐해란 폐해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한테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해서 아편 몰수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홍콩 항구에 전 청나라에 뿌려져 있는 아편을 갖다가 뭐 100% 수거한 거는 아니지만 수거되는 대로 갖고 왔더니 홍콩 항구에 산이 하나가 생겨버렸대요. 그 정도로 아편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 청나라의 무역을 주관하는 곳이 공행이거든요. 공행이라고 하는 기관이 무역을 주관합니다. 이 공행에서 영국과 인도와 관련된 모든 무역을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차단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은 뭐 꼭 이 은 때문만은 아니지만 제일 주요한 부분이긴 하죠. 수거해야 될 은도 많고 아시아에 진출하는 데 있어 청나라를 좀 누를 필요가 있었어요. 왜? 청나라가 아시아의 맹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활을 걸고 쳐들어온 겁니다. 만만히 보고 들어왔던 건 아니에요. 영국도. 청나라가 워낙에 덩어리가 큰 나라니까.
그래서 1840년에서 1842년 제1차 아편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햇수로 3년 동안 정신없이 싸워봤어요. 그랬더니 청나라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그림 속에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였던 거예요. 왜? 영국은 산업혁명에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과학기술을 개발하면서 무기에까지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무기까지 개발을 시켜놨어요. 하지만 청나라는 아시아의 맹주만 자처할 줄 알았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청나라와 영국이 싸운 끝에 영국이 승리하게 된 거죠. 이 제1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 패배한 그 순간부터 이 청나라는 영국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맺어진 게 1842년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홍콩을 영국에 할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2년 난징 조약에서 지난 1997년에 중국으로 영구 반환됐죠. 그때까지 155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 홍콩은 영국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청나라가 패배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청나라에게 굉장히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던 겁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결국 청나라가 영국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거죠. 요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실 게 바로 뭐냐. 열강들, 서구 열강 중에 정말 막차급으로 산업혁명에 성공을 하고 막차급으로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 나라가 저 북아메리카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 쪽에 뭐 먹을 것 없나 태평양을 횡단해서 와가지고 올라가다가 이게 일본의 규슈섬이잖아요. 규슈섬 이 서북부에 있는 짬뽕으로 유명한 도시 나가사키 항구에 와가지고 오픈 더 도어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 애들 못 알아듣습니다. 나니 데스까? 그래요. 그랬는데 이 미국 애들 짜증나죠. 그래서 I said that again one more time. Open the door. 그렇게 얘기해요. 문 열으라고요. 나니 그랬더니 빵! 포를 쏴버린 겁니다. 나가사키에다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포를 쏴가지고 강제로 오픈시키는 외교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 포함 외교 또는 한포 외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애들 강약 약강이잖아요. 강한 애들한테 한없이 약하고 약한 애들한테 한없이 강하다고. 미국이 나가사키에 포를 쏴서 일본도 포를 쏴요. 근데 그 비거리가 반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이 곧장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1858년에 일본은 미국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그래서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얻어터지고 열은 거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결국 미국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자, 근데 영국이에요. 영국은 난징 조약 체결했는데 청나라가 홍콩 띄워준 거 빼고는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그게 문내불만이라 뭐 하나만 걸려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하나가 걸립니다. 바로 1856년에서 1860년까지의 바로 제2차 아편전쟁이에요. 근데 이 제2차 아편전쟁 얘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편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쟁, 뒷전쟁 얘기해서 제2차 아편전쟁 그렇게 명명을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2차 아편전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이 바로 뭐냐? 에로 사건입니다. 1856년에. 그죠? 그래서 이 에로, ARROW, 활이라는 뜻이죠. 요거. 이 청나라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배 에로에 청나라 청년이 뛰어들어서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르고 난리를 쳤던 사건입니다. 근데 배 하나에 청년 하나 뛰어들어서 소란 피웠다고 쳐들어가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명분을 만들려고 영국이 프랑스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연합해서 청나라의 영프연합군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나라의 수도권 지역인 베이징 일대를 탈탈 털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뜬금없이 바로 저 위에 있는 러시아가 중재하고 나서는 겁니다. 러시아가 중재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가 영토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구라고 그러죠. 부동항구. 러시아에도 부동항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다 유럽 쪽이고요. 러시아는 이 오호츠크에 여기가 유일하게 태평양 쪽에 있는 바다인데 얘는 1년 12달 중에 한 달 반 빼놓고 10개월 반 이상이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를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제2차 아편 전쟁을 러시아가 중재했던 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청나라에 이거를 중재함으로써 부동항구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평화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중재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항구, 얼지 않는 항구를 획득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하고는 티엔진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이 티엔진 조약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 갑신정변에 있는 티엔진 조약 있잖아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재의 대가로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청나라와 러시아가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화끈하게 띄워줘요. 이 청나라는 러시아에게 지금 우리나라 북동쪽에 해당하는 이 연해주 지역이죠. 여기가 동해바다에 연해있다에서 연해주예요. 그래서 이 연해주를 러시아가 획득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략적으로 키운 항구 도시가 바로 여기 있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예요. 블라디보스토크. 자, 근데 문제는 다급해진 나라는 우리 조선이에요. 왜? 봐봐요. 러시아가 이렇게 연해주를 획득해가는 바람에 지금 이 두만강 하류를 경계로 해서 러시아와 우리가 영토가 붙어버린 거예요. 원래 러시아 존재 몰랐던 건 아니지만 청나라 건너편에 먼 나라였지 붙어있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함경도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조선은 국경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요동, 만주, 연해주에 농사지으러도 가고요, 나무하러도 가고, 석탄 캐러도 가고, 거기 내 집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곳이라 요동, 만주, 연해주 지역을 가장 손바닥 훑어보듯이 그 지형 지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근데 함경도 사람들이 나무하러 갔다가 이제 실물로 러시아 사람을 본 거예요. 실물로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상소가 올라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선은 두만강 하류를 경계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은 위기의식이 안 그래도 고조되고 있었는데 더욱더 팽배해지면서 이 사자성어가 나온 거예요. 서세, 동정. 그래서 서세, 서양 세력이 동정, 동쪽으로 진출하여 점유한다. 그 뜻이죠. 봐봐요. 청나라 문호개방시킨 영국, 일본을 문호개방시킨 미국, 지금 우리와 국경이 붙어버린 연해주를 넘어서 러시아, 얘네 다 서양 애들이잖아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그 3대째, 세도정치의 3대째인 강화도령 철종이 아들들이 하나같이 일찍 죽어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당시에 종친,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족을 종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친이었던 이하응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하응. 그 아저씨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 이하응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12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1863년에. 그게 고종이에요. 그쵸? 그리고 고종은 12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하응 아저씨,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이죠. 이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 우리가 이 수렴청정이라 얘기하는 거, 두 글자로는 섭정이라고도 부르죠. 섭정. 이 수렴청정, 대신 정치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3년에서 고종이 22살 성인이 되어 친이 정치를 하겠다고 친정을 선포하는 1873년 전까지, 1872년까지 바로 1863년에서 1872년, 횟수로 10년이죠. 이때가 바로 흥선대원군 집권기예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인 고종이 그거 평생 하는 거잖아요. 종신제잖아요. 종신제. 그러면 죽을 때까지 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무너진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고, 삼정의 문란으로 국가재정이 파탄이 났었거든요. 그 국가재정을 다시 확충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의 컨셉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